그러니까 제 주변에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또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에 대한 미련이 있으세요. 미니멀한 그리고 내 취향이 가득한 우리 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버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일단은 버림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잘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버리는 일을 해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지 않나요? 기껏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고 산 물건을 버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사는 물건들 중에는 잘못 사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럼 우리는 왜 물건을 잘못 사는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면 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서대를 사면 사용해서 책을 읽을 줄 알았고, 꽃차 티백을 사면 내가 꽃차를 마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책을 읽지 않고 꽃차를 마시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리는 행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버리게 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잘 쓰는 물건만 사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행위를 자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주 버리는 물건이 어떤 걸 버리게 되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버릴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잘 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사게 돼요. 내가 그 물건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내 월급만 계속 사용해서 마트에 헌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거, 그럼 잘 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리기 전에 일단 기본 작업이 하나 필요해요. 이러면 여러분 짜증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빨리 좀 시작하지. 왜 또 딴 얘기인가? 잠깐만요. 우리가 물건을 버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작업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물건을 같은 종류끼리 한 곳에 일단 모아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누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비누가 화장실 수납함에도 몇 개, 거실 서랍장에도 몇 개, 다용도실에도 몇 개, 이런 식으로 퍼져 있으면 우리 집에 비누가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를 내가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사실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정확하게 그 물건의 수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버릴 용기는 잘 생기지 않아요. 정확히 알아야 충분히 우리 집에 비누가 많이 있구나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을 정리하시기 전에, 물건을 버리시기 전에는 일단 다 꺼내세요. 그래서 같은 용도의 물건은 같은 물건끼리 다 꺼내서 모은 상태에서, 그래야 버리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버리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는 기술 첫 번째, 1년간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십시오. 제가 버릴 물건과 버리지 않을 물건을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쓸 물건은 안 버리고 쓰지 않을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버리는 일이 어렵냐? 이렇게 쉬운 기준이 있음에도 잘 못 버리는 사람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쓸 물건의 기준을 잘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그런 분들이 쓰시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을 가장 자주 쓰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물건을 쓸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쓰지 않은 물건은 평생 안 써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1년 동안은 안 썼는데 2년 뒤에 실제로 쓰게 되는 물건이라고 해도 2년이 지나면 어떤 물건은 그동안 녹슬고 상해서 소위 똥됩니다. 그냥 과감히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버리는 기술 두 번째. 작은 것도 버려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것이라고 해서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안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확실하게 버릴 줄 알아야 중간 것, 큰 것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쓰레기도 쌓이면 그게 산이 돼요. 적은 것이 쌓여서 집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물건을 비울 때 치약 뚜껑 하나도 과감히 버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치약이 있는데 그 치약 뚜껑만 버린 건 아니고 이 굴러다니는 치약 뚜껑 그게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과감히 버렸어요. 왜? 쓰레기니까 아무 저에게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물건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버리는 기술 세 번째, 당근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버리기로 한 물건 중에 쓸만한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근 마켓에 내놓아서 중고로 파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근은 이 비움, 버림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내가 쓰지 않아서 우리 집에 자리만 차지하던 애물단지가 치움을 인해서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심지어 그게 중고로 판매돼서 나에게 돈까지 갖다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 됩니다. 만약에 이 당근 거래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면 주변 지인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돈 들이지 않고 선물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받는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니까 나는 공간도 넓어져. 돈 쓰지도 않았는데 선물도 하게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버림이 신나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당근마켓, 즉 중고 판매와 또 나눔입니다. 자, 버리는 기술 네 번째. 버릴까 말까 고민되면 버리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또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에 대한 미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거죠. 패턴도 똑같습니다. 이 물건 쓰세요? 그러면 아니요. 버릴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혹시 쓸지 몰라서요. 안 쓰신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데 버리지도 않는다. 이거는 사실 미련이고 집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좀 과감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장담해요. 버려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보면 그런 일은 한 30개 버리면 1개, 한 50개 버리면 1개, 차라리 그 후회되는 한 가지를 나중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가 버리지 않고 쓰는 물건이었구나 라는 오류를 고치고 다시 안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버리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거는요, 사실은 나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물건을 잘 버리십시오. 제게 맞지 않는 물건을 나에게서 잘 분리시키는 것, 내게 맞지 않는 물건을 잘 버리는 일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질수록 궁극적으로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건 단순히 물건만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돈도 지킬 수가 있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수록 내 삶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부터 나에게 맞는 물건으로 채우고 맞지 않는 물건은 비워내는 내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에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나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버리십시오. 잘 버리십시오.